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어차피 새벽마다 깨니까 이젠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없는데 몸이 기억합니다. 50년 습관이 몸에 밴 겁니다. 식탁에 혼자 앉습니다. 밥 한 공기를 뜹니다. 반찬은 어제 먹던 김치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반찬을 골고루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상을 채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습니다. 대충 해먹게 됩니다. 한 공기 뜨다가 멈춥니다. 한 공기도 많습니다. 반 공기만 뜨고 나머지는 다시 밥통에 넣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낯섭니다. 아직도 문을 열고 나와 오늘 아침은 뭐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 여보, 거긴 어때요? 이곳보다 살만해요. 거기선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많아요?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 떠난 지 3년 된 남편 사진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게 더 실감이 안 나나 봅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억지로 뜹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맛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삶의 맛이 없어진 겁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 미경입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엄마 혈압약 챙겨 드세요. 응, 알았어. 병원 검진 날짜 언제였죠? 다음 주 목요일? 아, 맞다. 제가 표시해 놨는데 깜빡했네. 엄마, 그날 가셔야 돼요. 알았어. 미경아, 오늘 저녁은? 엄마, 저 지금 출근길이에요. 끊을게요. 아, 그래, 조심히 가. 또 끊깁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통화 시간 42초. 미경이는 늘 바쁩니다. 전화해도 1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혈압약 챙겨 먹으라는 말, 병원 가라는 말, 그것뿐입니다. 엄마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외롭지 않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식들도 먹고 사느라 바쁘겠지요. 자식이라고 제 허전함을 채워줄 순 없으니까요.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삽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삽니다. 혼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혼자가 됩니다. 거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홈쇼핑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합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말소리가 필요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습니다. 등산복 차림입니다. 웃으면서 떠들면서 산으로 갑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끔 아파트 경로당 앞을 지나갑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를 칩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가볼까 하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끼어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또 홈쇼핑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편하다고 하던데 편한 게 아닙니다.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납니다. 왼수 같았던 남편이 그리워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남편이 밥 먹고 나면 꼭 부엌에 들어와서 뒷정리하는 나를 보며 한마디씩 했거든요. 10년 전 우리 집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내 모습,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던 모습들이 집안 곳곳에서 기억으로 살아납니다. 순자야, 오늘 반찬은 뭐야? 된장찌개랑 김치 계란말이.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 내가 하면 더 못해 하하. 그럼 가만히 있어. 남편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역시 마누라 손맛이 최고야. 나이 들어서도 매일 애들처럼 투닥거렸습니다. 정겹게 투닥거렸습니다. 싸우는 것도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투덜거림조차 그립습니다. 또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발이 시렵습니다. 수족 냉증이 있어서 겨울만 되면 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 내 발을 만졌습니다. 또 얼음장이네. 양말 신고 자야지. 양말 신으면 답답해서 못 자. 그럼 내가 녹여줘야지. 늙어서 쪼글쪼글해진 발을 만져주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뿐이었습니다. 내 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주물렀습니다. 두더리 같아도 다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함 때문에 50년을 같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남편 만나 사는 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만큼 다정한 남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없습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잠듭니다. 겨울밤에 발이 시려워도 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남편을 위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 싸고 계란말이 부치고 소시지도 볶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왜 벌써 일어났어? 더 자지. 당신 도시락 싸야지. 사 먹으면 되는데. 사 먹으면 비싸잖아. 남편이 뒤에서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잘해 평생. 그래, 잘해야지. 할머니 되고도 이렇게 예쁜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이 나이에도 나에게 유일하게 예쁘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은 나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투병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옆에 있던 통통한 얼굴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이었습니다. 순자야. 왜요? 내가 먼저 가도 잘 살아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어디도 못 가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병 난 게 당신 잘못이에요. 나 없이도 잘 살아줘. 응. 같이 잘 살아야죠. 이 영감이.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싸우고 다퉈도 남편이 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남편밖에 없었다는 걸. 밤이 제일 무섭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숨소리만 들립니다. 내 숨소리만 들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갑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어르신들이 탁구 치는 걸 봅니다. 탁구공 소리가 경쾌합니다. 딱딱딱.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금순이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절친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일 많이 찾아와 준 사람입니다. 밤마다 전화해서 울던 나를, 새벽마다 전화해서 울던 나를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준 사람입니다. 순자야, 너도 쳐봐. 나는 됐어. 왜 맨날 구경만 해? 재미없어 죽겠다. 난 못해. 못하는 게 어딨어. 처음엔 다 못하는 거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순이는 한숨을 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계속 구경만 했습니다. 2주째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탁구공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내 발 앞까지 굴러왔습니다. 한 남자 어르신이 뛰어왔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허리가 좀 굽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찮으시오? 네, 괜찮아요. 공을 주우려다 나를 봅니다. 할매 여기 자주 오시오? 가끔 와요. 나는 매일 오는데 할매 본 지 꽤 됐는데. 그렇군요. 할매도 한번 쳐보시겠소? 심심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구경만 할래요. 한 번만 쳐보시오. 재미있어.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고집이 세 보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계속 권할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게 일어나 탁구대로 갔습니다. 남자 어르신이 라켓을 건넸습니다. 자, 이리 잡으시고요. 이렇게요. 그렇소. 엄지는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감싸듯이. 라켓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공 살살 보낼 테니 그냥 가볍게 쳐보시오. 공이 날아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맞으면 어떡하지? 눈을 감고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공이 넘어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오, 잘하시는데요. 정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다시 공이 왔습니다. 이번엔 눈을 뜨고 쳤습니다. 딱 다시 넘어갔습니다. 딱딱딱.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분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는 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금순이가 박수를 칩니다. 순자야, 잘하네. 너 재능 있다. 남자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나는 박만수라고 하요. 할매, 성함이 이순자예요. 순자씨 손목 스냅이 좋으시네요.
탁구 배우신 적 있으시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일도 오시겠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어때, 재밌지? 응, 생각보다. 내일 또 와. 만수 씨가 탁구 진짜 잘 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탁구 생각이 납니다. 오늘 또 노인정 가야지.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엔 아무거나 입었는데 오늘은 옷을 고릅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낡았고 이건 괜찮네. 손이 간 데가 많은 옷을 걸쳐봤다가 벗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빗습니다. 정성스럽게 빗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래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거 예전에 미경이가 사준 립스틱입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만수 씨가 보입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탁구 재미있으셨어? 그냥 그랬어요. 오늘도 한 판 하시겠소?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탁구대 앞에 섰습니다. 공이 오갑니다. 딱딱딱. 어제보다 더 잘 맞습니다. 순자 씨 손목 스냅을 이렇게 꺾으시면 공이 더 잘 넘어가요. 만수 씨가 시범을 보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신기하게 공이 잘 넘어갑니다. 오, 그렇소, 잘하시네요.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땀 흘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노인정에 갔습니다. 탁구를 쳤습니다. 만수 씨와 쳤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우리 복식 한번 해봅시다. 복식이요? 네, 두 사람이 한 팀 돼서 하는 거요. 순자 씨, 이제 실력이 좋아지셨으니 해볼 만해요. 처음 해보는 복식이었습니다. 금순이랑 다른 어르신들이 상대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만수 씨가 앞에서 공을 치면 나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서브를 넣으면 만수 씨가 정확히 받아서 상대를 압박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금순이가 소리칩니다. 야, 너희 둘이 호흡 딱 맞는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웬만한 내외감보다 낫네. 금순이 말에 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만수 씨도 약간 민망한 표정입니다. 탁구 후 금순이가 말합니다. 순자야, 만수 씨랑 김밥 먹고 와. 나는 집에 손주 봐야 돼. 김밥집에 갔습니다. 만수 씨와 함께 둘이서 어색했습니다. 금순이 없이 둘이 밥 먹는 건 처음입니다. 김밥 2줄을 시켰습니다. 여기 김밥 맛이 괜찮아요? 예전에 시장에서 먹던 맛이 난다고 할까? 여기 오래 오셨나 봐요. 6년쯤 됐나? 매일 오진 않지만 둘은 한참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라디오를 켜놨는지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만수 씨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요샌 나이 탓인지 괜히 집에만 있으면 외로워져요. 순자 씨는 그렇지 않소? 외롭지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람은 다 외롭죠 뭐.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집이 텅 빈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그래서 매일 노인정에 나오시는 거예요? 만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아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기들 사는데 바쁘고 나는 그냥 밥이나 축내는 늙은이 같소. 저도요, 딸이 전화는 하는데 형식적이에요. 엄마 약 먹었냐? 밥 먹었냐? 그뿐이에요. 그렇소,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쁜 거지.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김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했습니다. 말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탁구 쳐야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금순이가 말합니다. 순자야, 너 요즘 완전 딴 사람 같다.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돌아. 예전엔 죽은 사람처럼 멍하게 있기만 했는데 탁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라. 금순이가 빙그레 웃습니다. 순자야, 탁구가 재밌냐? 만수 씨가 재밌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금순이가 내 어깨를 툭 칩니다. 뻔한데 뭘, 너 만수 씨 볼 때 표정 봐봐. 완전 달라진다. 노망 났냐? 웬 헛소리야. 헛소린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 그래도 순자야, 요즘 내가 웃는 거 처음 봤어. 남편 떠나고 3년 만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금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3년 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다음 달에 시니어 탁구 대회가 있는데 우리 복식조로 한번 나가볼까요? 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순자 씨 잘하시는데요. 우리 호흡도 좋고. 대회요? 그런 거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나도 없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이에 상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해볼게요. 만수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소, 그럼 우리 열심히 연습합시다. 금순이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뭐든 해봐야지. 그날부터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만수 씨가 가르쳐 줍니다. 순자 씨, 공이 이렇게 오면 백핸드로 받으시고요. 따라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괜찮소, 다음엔 돼요. 실수해도 만수 씨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다독입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누가 나를 다독여주는 게. 남편이 떠나고 처음입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탁구 치면서 뭐가 제일 좋으시요? 글쎄요, 그냥 땀 흘리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소. 아내 보냈고 3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소. 근데 탁구 치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소. 아내분을 먼저 보내셨어요? 10년 전에요. 암이었소. 6개월 투병하고 갔소. 저희 남편도 3년 전에요. 역시 암이었어요. 만수 씨가 내 손을 봅니다.
그냥 봅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렇소, 우리 서로 아픈 과거 있어 그런가. 말 안 해도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소. 그날 연습이 끝나고 만수 씨가 내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아니요,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려야죠.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입니다. 딸 미경이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들를게요. 반찬 해드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점심 같이 먹어요. 미경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립니다. 그것도 반찬 해주러 1시간 있다가 갑니다. 점심때 미경이 왔습니다. 반찬 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냉장고 좀 볼게요. 미경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반찬이 하나도 없네,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야, 있어. 어디 있어요? 김치밖에 없잖아요. 나는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혼자 먹으려니 반찬 만들 기운이 없습니다. 제가 해놓고 갈게요. 미경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요즘 매일 어디 가세요? 응, 왜? 아래층 김 아줌마가 엄마 요즘 매일 나가신다고 하시던데. 노인정에 가. 노인정에요?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요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을 일이 뭐 있어, 똑같지. 미경이가 궁금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미경이가 갔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노인정에 갔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누가 들어옵니다. 돌아보니 미경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이가 왜 여기 왔을까, 회사는? 미경이 내가 만수 씨와 탁구 치는 모습을 봅니다. 만수 씨도 미경을 봅니다.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연습을 멈췄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미경아, 왜 왔어? 그냥 지나가다가요. 회사는? 오늘 반찬 했어요. 미경이 만수 씨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어르신 따님입니다. 만수 씨가 인사합니다. 아, 그러시구먼요. 나는 박만수라고 하여. 어머니랑 탁구 치는 친구요. 미경이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러시군요. 탁구 잘 치시나 봐요? 아니요, 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순자 씨가 잘하셔요. 미경이가 계속 우리를 봅니다. 엄마,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 미경이가 나갔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따님이 오셨는데 가보시죠. 네, 그럴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경이가 서 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분이랑 친하세요? 응, 탁구 같이 쳐. 얼마나 알고 지내셨어요? 한 달 정도? 미경이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입니다. 엄마, 같이 점심 먹어요. 네가 웬일이냐? 나랑 밥 먹으려고 반차씩이나 냈고. 가끔 얼굴 보여줄까 말까더니. 미경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미경이는 계속 탁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분 혼자 사세요? 응, 아내분 돌아가셨대. 자녀는 있으시대요? 응, 있대. 미경이 표정이 웬일인지 굳어집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엄마 요즘 노인정 자주 가시죠? 응,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그 할아버지 분이랑 자주 만나세요? 만수 씨 말하는 거야? 응, 탁구 같이 치니까. 엄마 혹시 그분이랑 제대로 만나시는 건 아니죠?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친구 사이시죠.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노인분들 재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사실 엄마는 그런 거 관심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 만나는 것까지 내 눈치 봐야 되냐.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엄마 저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무슨 걱정. 미경이 말을 흐립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뉴스 보면 노인분들 사기 당하는 거 많잖아요. 외로운 거 이용해서 접근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괜히 얽히면 복잡해지고. 재산? 내가 재산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 엄마, 꼴랑 이 빌라 하나 갖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엄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내 걱정이 되면 이런 말도 안 한다.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빠 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텅 빈 마음을 네가 채워줬니?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혈압약 먹었냐는 소리뿐이고. 나 그나마 탁구 아니었으면 우울증 오지 않았을까 싶다. 엄마, 근데 탁구 치면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저도 바쁘잖아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런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너는 바빠서 몰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모르더라.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찾아가요? 저도 제 인생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엄마, 됐다 이만하자.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경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딸한테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눈물이 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잘못한 거예요. 미경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 그런데 너무 서러웠어요. 탁구 치면서 겨우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마저 눈치 보라는 것 같아서. 미경이도 자기 인생 있다고 하더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노인정에 갔습니다. 만수 씨가 보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습니다. 만수 씨,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어제 전화했어. 아드님이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더이다. 그래서요. 내가 말했어. 탁구 배워서 재미있게 지낸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좋아하더이다.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잘 됐네요. 만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탁구 누구랑 치시냐고 묻길래 솔직히 말했어. 친구가 생겼다고.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요. 아,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 말이요. 순자 씨가 여자지 남자는 아니잖도. 만수 씨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한참 조용하더있다. 만수 씨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소. 아버지 사실은 말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되겠냐고. 그러셨군요. 응, 근데 말이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더이다. 아버지, 근데 그 여자분이 혹시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건 아니죠라고 하더이다. 뭐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소. 내가 뭐가 있다고 누가 노려. 집 한 채 있잖아요. 그 여자분도 혼자 사시면 집 없을 수도 있고. 만수 씨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화가 나서 소리쳤소. 그냥 친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아들이 그러더이다. 아니,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외로운 노인분들 접근해서 재혼하고 집 빼돌리고. 아버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만수 씨가 주먹을 쥡니다. 내가 말했소.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왜 간섭하냐고.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더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더이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 제 거잖아요. 만수 씨가 눈을 감습니다. 나도 소리쳤어. 내 거, 내 거. 다 내 거다. 내가 죽으면 다 내 거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끊더있다. 만수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떠셨소? 나도 비슷했어요. 미경이랑 어제 싸웠어요. 따님이랑요? 응, 재산 타령하길래. 나도 소리쳤어요.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만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자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소. 뭐가요? 자식들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면 나중에 정말 복잡해질 것 같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미안하오. 당분간 좀 거리를 두는 게. 만수 씨가 일어섭니다. 미안하오, 순자 씨. 나도 일어섰습니다.
네, 알았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에 갔습니다. 만수 씨가 보입니다. 인사만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왜 만수 씨랑 안 쳐? 그냥.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금순이가 한숨을 쉽니다. 너희 둘이 뭔 일 있는 거 다 알아. 자식들이 뭐라 했지? 저는 특별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인 금순이는 제 눈빛, 숨소리만 들어도 제 기분을 아는, 저의 뼛속까지 다 아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너 행복했잖아, 요즘. 그래도 미경이가 걱정하는데, 미경이는 미경이 인생 살고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말은 그래도 미경이 걱정하는 게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돼? 미경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내가 괜히 문제 만들 수는 없지. 금순이가 답답한 듯 말합니다. 순자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남 눈치 보며 살려고. 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꼭 내일 죽는 사람처럼 말하냐, 넌? 사실 우리 나이엔 내일 죽어도 그러려니 하는 나이다.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뼛속까지 아는 친구 금순이는 그렇게 뼈 때리는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만수 씨를 봅니다. 만수 씨도 혼자 탁구대 앞에 서서 공을 칩니다. 혼자서 벽을 보고 치고 또 칩니다. 등이 구부정합니다. 예전에 나랑 칠 때처럼 허리를 쭉 펴고 활기차게 움직이던 모습이 아닙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 씨와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노인정에 가면 만수 씨는 저쪽 끝 탁구대에서, 나는 이쪽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만수 씨가 이쪽을 보는 게 느껴집니다. 나도 슬쩍 그쪽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겁니다. 탁구도 안 칩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걸 봅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젠 이곳에 오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나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날들로 외롭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만수 씨와 연습했던 그 대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말을 섞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너 대회 일주일 남았는데 연습 안 해? 안 나갈 거야. 왜 만수 씨가 기다리는데? 나 못 나가. 금순이가 한숨을 쉽니다. 너 후회할 거야. 돌아섰습니다. 만수 씨를 봅니다. 만수 씨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수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날 저녁 만수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 씨 대회 연습 내일 하시겠소?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안해요. 대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보냈습니다. 만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나 때문에 만수 씨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소.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사진.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늘 웃고 있습니다. 나는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이 들수록 마음만 서글퍼지고 탁구 치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만수 씨랑 있으면 웃을 수 있었는데 근데 미경이가 그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대. 나이 먹어서 무슨 연애냐고. 집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처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봅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금입니다. 혼자 살면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시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매일 이렇습니다.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잠을 못 잡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불이 너무 큽니다. 혼자 덮기엔 너무 넓고 큽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똑딱. 이 소리만 들립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섭습니다. 집이 너무 넓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습니다. 방이 2개인데 나는 한 방만 씁니다. 다른 방은 문을 닫아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남편 생각이 나서 혼자 있으면 말을 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목욕탕 갈까 말까? 텔레비전이라도 켤까? 말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끔 큰 소리로 말해봅니다.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 11시. 미경이는 자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 재우고 피곤해서 먼저 잤을 겁니다. 전화하면 깨울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금순이에게? 금순이도 자고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 켜놓는 겁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 2통, 계란 1판, 우유 하나, 반찬은 없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만들 기운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닫습니다. 다시 소파로 갑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금이 더 커져서 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혼자 있을 때 무너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며칠이 지나야 누가 알까? 미경이가 전화해도 안 받으면 그때서야 올까?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불쌍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혼자 살면서 이상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입니다.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여보,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나 외로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금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경이 만났다. 금순아, 왜 그랬어, 괜히? 뭐가 괜히야? 답답해서 그랬지. 뭐라고 했는데? 금순이가 의자에 앉습니다. 한숨을 깊게 쉽니다. 너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다 봤다. 밤 11시에 전화해서 울고, 새벽 3시에 또 전화해서 울고, 혼자 밥상 받아놓고 남편 사진 보면서 우는 거 내가 봤다. 금순아, 내가 미경이한테 다 말했어.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밥 먹다가 토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탁구 치면서 처음으로 웃는 거 내가 봤다고. 미경이가 뭐래? 금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더라. 그러다가 그러더라. 엄마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자기도 애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 내가 화가 나서 말했지. 내가 힘든 거랑 내 엄마가 외로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바빠서 엄마를 못 챙기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엄마가 웃을 수 있게 된 걸 왜 막으려고 하냐고. 금순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미경이가 뭐래? 저는 제가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금순이가 한 걸 알고 나서 속 시원하면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금순이가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말없이 울더라. 미경이가? 응, 한참을 울더라. 그러다가 자기도 몰랐대.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 금순이가 내 손을 잡습니다. 근데 말이야, 미경이가 또 그러더라. 뭐라고? 그래도 집 문제는 어떡하냐고. 나중에 정말 복잡해지면 어쩌냐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설령 그럴 일도 없지만 집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내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내 엄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금순아. 그랬더니 미경이가 말이 없더라.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겠대. 당장 대답은 못하겠지만 엄마 마음은 알았대. 금순이가 일어섭니다. 나 간다. 고마워 금순아. 금순이가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역시 아직 마음이 안 풀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봅니다. 미경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서 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미경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나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응. 금순 이모가 하신 말씀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무서웠어요. 뭐가? 미경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다치실까 봐, 또 혼자가 될까 봐. 무서웠어요. 미경아,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엄마 곁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제 일만 바빴어요. 직장에, 애들 학원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미경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미경이를 봅니다. 미경이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엄마 생각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미경이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집착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약 챙기고 병원 가라고 하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미경이가 나를 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제가 엄마를 정말로 걱정한 게 맞나 싶었어요. 아니야, 미경아. 미경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아빠가 없는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미경아,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길 바랐나 봐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되니까요. 나는 미경이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솔직히 괜히 어린애처럼 싫었어요. 미경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로만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미경이 손을 꼭 잡아줍니다. 물론 요즘 뉴스 보면 노인 사기도 많고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미경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변화가 무서웠던 거예요. 나는 미경이 얼굴을 봅니다. 미경이도 많이 컸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인생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사셨으니까 이제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 착각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괜히 눈물이 납니다. 나는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미 다 살았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미경이는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 말이 자꾸 맴돕니다. 벌써 제 나이가 끝을 바라보는 나이라는 게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미경이를 봅니다. 미경이도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미경이 학교 보냈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지나온 세월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 서글펐습니다.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도 잘 안 보게 됩니다. 늙은 내 얼굴 보기가 싫어서 미경이가 내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아직 젊으세요. 미경이 손이 따뜻합니다. 탁구도 치시고, 새로운 거 배우시고, 그렇게 사세요. 눈물이 또 납니다. 고마워, 미경아. 엄마가 웃는 거, 저도 보고 싶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미경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미경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요? 응. 그 만수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경아, 금순 이모가 그러시던데 엄마 탁구 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그래. 엄마 그런 표정 3년 만에 처음 본대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면 그거면 됐어요. 오랜만에 노인정에 갔습니다. 만수 씨가 보입니다. 탁구대에서 혼자 공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만수 씨도 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만수 씨가 공을 놓치고 멈춥니다.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수 씨가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순자 씨, 잘 지냈어요? 만수 씨가 서 있습니다. 머리를 극적입니다.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에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입을 엽니다. 순자 씨만큼 호흡이 척척 맞는 사람이 없더 있다. 그래요? 혼자 쳐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든 혼자 하면 재미가 없죠. 만수 씨가 웃습니다. 한판 하시겠소? 기다렸던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어나 탁구대로 갔습니다. 라켓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숙합니다. 만수 씨가 공을 넘깁니다. 받아쳤습니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넘어갑니다. 만수 씨가 받아냅니다. 딱딱딱, 공이 오갑니다. 어색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공을 치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만수 씨도 웃습니다. 역시 호흡이 잘 맞습니다. 만수 씨가 앞에서 공을 치면 나는 뒤로 물러나 봤습니다. 내가 서브를 넣으면 만수 씨가 정확히 받아냅니다. 땀이 흐릅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번엔 두근거림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1시간을 쳤습니다. 만수 씨가 물을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찹니다. 그런데 개운합니다. 며칠 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금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 둘 화해했냐? 만수 씨가 웃습니다. 화해는 무슨 화해요? 그냥 탁구 치는 거지. 금순이가 내 어깨를 툭 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이 김밥집에 갔습니다. 김밥 3줄과 만두 등을 시켰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오랜만에 입맛도 돕니다. 금순이가 말합니다. 두 사람 보니 내가 다 기분 좋네요. 왜요? 웃고 있잖아. 만수 씨가 말합니다. 탁구가 재미있으니까 그렇지. 금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탁구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함께 치는 사람이 있어서 재미있는 거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혼자 치면 재미없습니다. 함께 치니까 재미있습니다. 셋이 도란도락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 같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다음 주 대회 우리 나가봅시다. 망설였습니다. 만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또 언제 할 기회가 있겠소. 우리 나이에 내일이 있다는 보장도 없잖스토.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지금 해야지. 나는 만수 씨를 봅니다. 만수 씨 눈빛이 진지합니다. 그래요, 해봐요. 만수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렇소, 그럼 내일부터 다시 연습합시다. 금순이가 박수를 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습니다. 노인정에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만수 씨 만나겠구나. 또 탁구 칠 생각에 벌써부터 몸이 간질간질합니다. 그 생각에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옷을 고릅니다. 거울을 봅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면 만수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반갑게 반겨주는 만수 씨와 함께 또 탁구를 칩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전에는 하루 시간이 안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노인정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가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건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달고 뜨겁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요. 순자 씨 만날 생각하면 하루가 기다려져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요. 만수 씨가 나를 봅니다. 정말이요? 네, 매일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아까워요. 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렇소. 바람이 붑니다. 시원합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만수 씨도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편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합니다. 금순이가 지나가다 봅니다. 둘이 뭐 하셔? 그냥 쉬는 중이다. 보기 좋다. 가버립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저 구름 보이시오? 네, 저거 양 같지 않스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양이요? 보이지 않스토? 솜사탕 같기도 하고. 만수 씨가 웃습니다.
솜사탕도 되네요. 나도 웃습니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그것도 겨우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웃을 일이 있을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렇게 웃어본 것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내일 또 봅시다. 네, 내일 봐요.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내가 웃고 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행복해도 되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니어 탁구 대회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떨립니다. 순자 씨 떨리시오? 네, 너무 떨려요. 나도요. 하가. 관중석을 봅니다. 미경이 앉아 있습니다. 미경이가 손을 흔듭니다. 엄마 파이팅.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서브를 넣습니다. 공이 날아옵니다. 만수 씨가 받아냅니다. 딱딱딱. 호흡이 맞습니다. 만수 씨가 앞에서 스매싱하면 나는 뒤에서 받아냅니다. 내가 서브 넣으면 만수 씨가 정확히 마무리합니다. 1세트를 땄습니다. 관중석에서 미경이가 소리칩니다. 엄마 잘하세요. 금순이도 옆에서 소리칩니다. 순자야 파이팅. 2세트도 땄습니다.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승은 못 갔습니다. 준결승에서 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우리 잘했어. 네, 잘했어요. 이겼는지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땀 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이가 달려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와줘서.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이번엔 배드민턴 어떻소? 배드민턴요? 네, 시니어 배드민턴 교실이 새로 생겼대요. 탁구 말고 다른 운동을요?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도 배울 수 있어. 70 넘어서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우리 아직 팔팔하잖소.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금순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나도 할래. 나도 등록할 거야. 금순아, 너도. 응, 너희들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더라. 좋지, 같이 하자. 지역 체육센터입니다. 시니어 배드민턴 교실 첫날입니다. 금순이도 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라켓을 나눠줍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왠지 탁구 라켓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세상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새삼새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지 후회도 됩니다. 셔틀콕을 칩니다. 서툴지만 즐겁습니다. 만수 씨가 셔틀콕을 놓칩니다. 아이고, 이게 탁구공보다 어렵네. 저도 놓쳤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다들 웃습니다. 금순이도 웃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만수 씨가
물을 건넵니다. 순자씨 재미있었어. 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옵시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사진 앞에 놓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배드민턴 배웠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곁에 없어도, 아니, 당신 덕분에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여보, 오해는 하지 마. 나 당신 잊은 거 아니야. 다만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게 됐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 이제야 알았어. 잘 살라고 한 거 말이야. 슬퍼하지 말라고 한 거 말이야. 여보, 응원해줘. 나 잘 살다 갈게. 재밌게 살다가 갈게. 우울하지 않게 살다 갈게.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다음 날 배드민턴 교실입니다. 만수 씨가 먼저 와 있습니다. 순자 씨 일찍 오셨네요. 만수 씨도 일찍 오셨네요. 나 집에 있기 싫어서요. 저도요. 웃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나 어제 아내한테 말했어. 아내분요? 아내 사진 앞에서 말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친구도 생기고 취미도 생기고. 그래도 당신은 잊지 않는다고. 아내분이 뭐래요? 웃더이다 사진 속에서. 착각 아니에요. 아니요, 분명히 웃었어요.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도 그랬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순자 씨도요? 네, 응원해달라고. 잘 살다 가겠다고.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렇소.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셔틀콕이 날아옵니다. 받아냅니다. 이번엔 잘 맞았습니다. 만수 씨가 박수를 칩니다. 순자 씨 잘하시네요. 만수 씨도 잘하세요. 금순이가 옆에서 소리칩니다. 두 사람은 뭐래도 호흡이 척척 맞네. 이런 게 천생연분인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릅니다. 엄마, 제가 해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로. 고마워.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배우고. 배드민턴도요? 대단하세요, 엄마. 응, 재미있어. 엄마 표정 정말 좋으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엄마, 다음에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미경이가 만수 씨를 언급합니다. 엄마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칩니다. 만수 씨와 함께 칩니다. 금순이도 함께 칩니다.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보고 운동 시작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박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자 씨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더라고. 뭐 하실 거예요? 수영 배우려고. 수영이요? 좋으시네요. 김 할아버지도 말합니다. 나는 등산 다시 시작했어요. 좋으시네요. 우릴 보고 용기 얻었다고 합니다. 나도 만수 씨도 웃습니다. 어느 날 만수 씨가 연습을 마치고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씨, 우리 어디 다녀올까요? 어디요? 바다 보러 갑시다. 바다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죽기 전에 많이 보고 삽니다. 여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뜁니다. 여행이라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을까? 한 10년 전쯤. 그것도 미경이 따라가서. 사실 여행이라기보다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만수 씨와 여행을 가도 될까?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또 가고 싶기도 합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옵시다. 하루만 다녀오는 거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돌아옵시다. 미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네, 엄마. 엄마 다음 주에 속초 다녀올까 해. 속초요? 누구랑요? 만수 씨랑. 미경이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말? 네,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고마워.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인데 잠이 깼습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옷을 고릅니다. 이거는 너무 낡았고, 이건 괜찮네. 거울을 봅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현관에서 만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설렙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뜬 채로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철썩철썩. 바람이 붑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씨, 바다 보니까 어떠시오? 좋아요. 발을 담가 볼까요?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옵니다. 간지럽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갑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가 빠집니다. 웃음이 납니다. 만수 씨도 웃습니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하늘이 넓습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다 너머 멀리 수평선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좁게 살았을까요? 집과 노인정만 오가며 그렇게 좁게 살았습니다. 만수 씨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바다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백사장으로 걸어갑니다. 모래가 발을 감쌉니다. 따뜻하고 보드랍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발을 어루만집니다. 신발을 벗으려다 멈춥니다. 겨울바다입니다. 만수 씨가 제 팔을 잡습니다. 순자씨, 감기 걸려요. 하지만 나는 이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양말을 벗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습니다. 찬 공기가 발가락을 스칩니다. 따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72년을 살면서 백사장의 맨발로 서본 게 언제였던가요? 어린 시절도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맨발로 서본 건 처음입니다.
발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겁습니다. 만수 씨가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따뜻합니다. 다시 신발을 신습니다. 만수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추위도 외로움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며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우리 참 잘 만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순자 씨 만나지 않았으면 나 아마 죽은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도요. 만수 씨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만수 씨가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만수 씨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얼굴에 스칩니다. 만수 씨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줍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싱싱합니다. 맛있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많이 드세요. 우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소나무가 늘어선 길입니다. 바람에 솔잎이 흔들립니다. 솔향기가 납니다. 바다와 소나무, 하늘과 구름,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바다도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납니다.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너무 예뻐서요. 만수 씨가 웃습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집니다. 천천히 집니다. 하늘이 붉었다가 주황빛으로 변하고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어두워집니다. 별이 뜹니다. 하나, 둘, 셋. 별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말합니다. 순자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또 오고 싶네요. 그래요, 또 와요. 돌아가는 기차 아닙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을 달립니다. 만수 씨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나 속초 다녀왔어. 바다 봤어. 정말 좋았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외롭지 않아. 만수 씨도 있고 금순이도 있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울지 않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됐어. 물론 당신이 제일 좋았지만 이제는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어.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그렇게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가며 또 한 번의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벚꽃을 봅니다.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봄이 와도 그냥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오랜만에 봄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만수 씨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직도 전화가 오면 설렙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오늘 탁구 칠까요? 만수 씨 목소리가 밝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1시간 후에 노인정에서 봅시다. 네. 전화를 끊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름이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구나. 옷장을 엽니다. 옷을 고릅니다. 예쁜 옷을 꺼냅니다. 며칠 전 미경이가 사준 옷입니다. 엄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미경이가 웃으며 건네주던 옷입니다. 입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72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예쁘게 꾸민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늘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위해 꾸밉니다. 나를 위해 웃습니다.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하고 웃고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남편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탁구 가방을 맵니다. 가방이 가볍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볼에 닿는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벚꽃이 날립니다.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날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노인정으로 갑니다. 멀리서 만수 씨가 보입니다. 노인정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나도 손을 흔듭니다. 만수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걸음이 빨라집니다. 뛰고 싶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만수 씨 옆에 섰습니다. 순자 씨 오셨네요. 우리는 웃습니다. 노인정 문을 엽니다. 금순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늘도 탁구 치러 왔냐? 금순이가 웃습니다. 너희 둘 보면 내가 다 행복하다. 우리는 탁구대로 갑니다. 라켓을 잡습니다. 공이 오갑니다. 딱딱딱. 리듬이 생깁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땀이 흐릅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웃음이 납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동작도 반복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특별한 생각이 없어도 괜찮은 행복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순간의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도, 꿈도, 도전도, 나이를 핑계로 무언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누군가는 내가 이러면 웃을까 봐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72년을 살고서야 알았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라는 걸, 이 순간이 내게 남은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당신도 혹시 무언가를 내려놓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닫고 계신가요? 혼자라는 생각에 시작도 못 해본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니까요.